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송신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진 편집입니다. 교육 과정은 카메라 앱을 설정을 할 거예요. 카메라 앱을 여러분하고 이제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걸 하고, 두 번째로는 PC와 스마트폰 파일 전송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네이버 웨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 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요. 예,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앱을 설치를 하고 또 만들 겁니다. 포토 디렉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사진 편집을 해 볼 거고요. 파워 디렉터로 사진 편집한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만들으셨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또 올려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품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글그램이라든지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NS에 문자 메시지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카메라 앱을 통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이 잘 찍는 것인지, 동영상을 어떻게 찍는 것이 잘 찍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사진이라는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 앱을 좀 약간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제가 기초에서, 스마트폰 기초에서 다뤘지만 그래도 사진 편집이니까 카메라 앱 설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좀 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준비하셔야 할 것은 없고, 뭐죠?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파일을 다운받거나 그런 거는 없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할 거고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이트 어디 가서 어떤 사진 다운받아 가지고 만들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시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오늘은 막 여기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쩌면 제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 다 비춰져서. 자, 여러분 이제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카메라 앱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자, 저는 항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카메라고 갤러리고 내 파일이고 플레이 스토어고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라는 거를 홈 화면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쓰잖아요. 그쵸? 홈 화면에 내놓고 쓰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 홈 화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놓고 쓰시겠지요. 그죠? 예. 그러면 카메라 앱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터치를 하시면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단축키가요, 핸드폰마다 틀려요. 저 같은 핸드폰인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있죠. 온오프, 핸드폰의 온오프 버튼을 빠른 속도로 2번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요, 카메라 앱으로요 싹 바뀌거든요. 카메라 앱으로 벌써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카메라인 경우에는요, 여기가 홈 버튼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홈 버튼입니다. 또는 기기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어떤 기기인 경우에는 이곳 가운데에 이렇게 생겨 있는 버튼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하드 버튼이라고, 이거를 소프트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요 하드 버튼의 홈 버튼 또는 소프트 버튼의 홈 버튼을 빠른 속도로 2번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앱으로 바뀝니다.
그죠? 요거는 팁이죠, 팁. 자, 그렇게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사용 안 하고 카메라 앱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터치할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을 터치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카메라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핸드폰인 경우에는 카메라 앱을 켜자마자 위치 기반을 켜라고 나와요. 위치 기반을 켜라고 나오는데 그 위치 기반을 켜고 안 켜고의 차이는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죠. 왜 위치 기반을 켜고 안 켜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켜지 않을 때는 그 장소에 가셨을 때 그 장소가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사진에. 그런데 위치 기반을 켜놓게 되면은요 사진에 위치가 정보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놓고 여기가 어디였지? 그럴 때에는요 사진의 정보를 보면 거기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위치 기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셨을 때 가장 좋은 점. 자, 여행을 몇 박 며칠로 가셨어요. 그런데 첫날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기억이 난다 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날 같을 때는 이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아 가지고 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의 복장을 보고서 이날은 같은 날의 사진이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진을 찍으실 때 위치 기반을 딱 켜놓고 찍으시면 날짜도 나오고 어때요? 가셨던 장소가 정보로 남기 때문에 유용하겠죠.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이 클라우드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구글 포토에 이렇게 사진이 자동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업로드 되잖아요. 그쵸?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럴 때 그곳에 있는 클라우드에서는요 여러분의 위치, 장소를 보고서 분석을 해서 그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인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또 GIF 애니메이션 만들어주고 그럴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진을 이제 분류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정보를 위치 기반을 켜놓고 하셨다면은요 분류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자, 카메라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빅스비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AR 이모지가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AR 이모지가 나오고요. 상단에 보시면 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설정이고요. 이 부분은 뭡니까? 후레쉬고요. 요거는 타이머입니다. 여러분이 찰칵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고 몇 초 후에 이제 실제로 사진이 촬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수정을 하시고 탁 찍히게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3대4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요. 여러분의 이 사진의 크기죠. 3대4로 할 것인지 아니면 16대9로 할 것인지 1대1로 할 것인지 이런 거고요. 사진을 찍으셨다라고 하면 그 사진을 갖다가요. 효과를 주는 거죠. 왜? 효과를 줘서 새벽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밝은 어떤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어두운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요 안내선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선이 3곱하기3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찍으실 때요 구도가 필요하잖아요. 구도가 필요해서요 요런 안내선이 좀 있으면 편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정해서 해주셔야지만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할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단 카메라 앱에 화면 구성부터 보고 있으니까요. 자, 요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부분은요 보니까 여기가 두 개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이 하나인 경우에는요
좀 가까이에 있는 어떤 피사체를 찍고자 할 때, 그러니까 조금 세분화시키고 전문적이고 좀 이렇게 그 부분, 특정한 부분만 딱 촬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영역이 넓잖아요. 광각이라고 해가지고 영역이 넓게 사진을 찍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본 디폴트 값으로는 요걸로 되어 있으시죠. 그쵸? 요걸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사진 카메라의 모드인 거예요. 포커스 뭐 동영상 사진 뭐 아니면은 뭐 빈티지하게 사진을 찍을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 파노라마 형태로 사진을 찍을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의 핸드폰마다 기능은 다르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진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에 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버튼인 거죠. 이게 촬영 버튼인 거고요. 요거는 바로 갤러리라는 겁니다. 갤러리, 여러분의 갤러리,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썼던 요 마지막 사진이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셀카.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 후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으신 핸드폰도 있으세요. 그거는 본인의 핸드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핸드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는 어떻게요? 전면, 후면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누르시거나 이렇게 반대로 하시거나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한 번은 전면, 이렇게 또 앞으로 한번 눌러주시면 한 번은 후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화면에 해당하는 화면 구성을 봤습니다. 카메라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구성을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의 핸드폰이 QR코드가 있어요. 여기요, 굉장히 핸드폰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QR코드를 가지고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사진, 동영상 그 외에 유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QR코드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 AR 이모지라고 했고요. 이거 보이시냐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요. 이쪽에요. 스크린 캡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니까 녹화가 있습니다. 녹화. 그리고 요거 누르니까 그리기를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여러분의요 카메라를 대고 나면은요 이게 AR 이모지로 스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요 아래 하단에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요렇게요 스캔이 돼 버렸어요. 자, 모니터 화면을 지금 현재 화면을 스캔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자, 기타 요거는 핸드폰 기능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설정에 가시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 설정이 나옵니다. 카메라 설정. 저는 QR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QR코드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제가 QR코드를 한번 찾아가지고 카메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없는데 그냥 제가 바코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안 되네요. 제가 QR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QR코드를 제가 QR코드를 있는 게 있는데 카메라 앱을 누르고 QR코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어떻습니까? QR코드가 읽혔죠? 왜죠? 아까 제가 설정해서 무엇을 눌러놨어요? QR코드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ON 시켜놨어요. ON 시켜놨어요. 이렇게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요. 카메라 앱을 켜고요. 그냥 무조건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앱을 켜고 QR코드에다만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은 QR코드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스캔 기능이 요 카메라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갖다 놨더니요. 벌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을 클릭을 하면은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QR코드가 읽혀져서 사용이 중지된 시설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성동구 비접촉 모바일 전자 명부에 해당하는 그런 QR코드가 있어서 제가 해봤어요. 만약에 이 코드가 아니고 다른 QR코드였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쵸? 다시 이제 카메라 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곳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진 앱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는 제가 3:4 사이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인터넷용으로 할 건지 출력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동영상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진 사이즈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4입니다. 가장 최적화된 비율은 3:4입니다. 그런데 9:16은 뭐라는 거죠? 9:16은요, 동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1이고요. 그리고 풀 버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3:4, 16:9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16:9나 3:4나 1:1이나 풀이나 다 몰라요. 내 사진의 사이즈로 본다면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3:4. 3세다 비율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적인 설정에서 보시면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끗한 천으로 뒤에 렌즈를 좀 닫고 촬영을 하시면은요,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카메라가 뒷면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면,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바닥에 올려놓잖아요. 그냥 바닥에 올려놓으면은요, 그 바닥에 뭔가가 있어서 카메라에 묻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깨끗한 천으로 사진을 좀 이렇게 뒤에 있는 렌즈를 닦으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설정을 할 때는요, 사진 크기, 동영상 크기를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 앱이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홈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전원 버튼을 빠른 속도로 2번 누르시면 카메라 앱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홈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카메라 앱을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웹스 화면으로 가가지고 막 카메라 앱을 찾게 되죠. 그랬을 때 굳이 어떻게 해요? 찾지 않아도 여러분의 홈 버튼이라든지 전원 버튼을
2번 빠른 속도로 누르시면 금방 카메라 앱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음성 촬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 촬영. 이거는 뭐냐면 스마일, 김치, 촬영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설정에서 나오게 되겠지요. 그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설정이라는 부분을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설정 와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사진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 사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지금 현재는요, 후면 사진의 크기를 3대4, 4대3. 여러분, 지금 세워놓은 거는 3대4. 가로로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4대3. 그러니까 3대4나 4대3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아, 후면 카메라였구나. 후면 카메라고, 지금 현재로는 전면 카메라의 사이즈 크기로 저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전면 카메라의 사이즈로 요거는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또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그러면 촬영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고속 연속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네요.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카메라에 따라서 저 부분이 있는 카메라도 있고 없는 카메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어떨 때 쓰는 거냐 그러면 대부분 젊은이들이 점프하잖아요. 점프하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고속 저 버튼 가운데에 있는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요, 점프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것이 연속적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진이 이제 딱 골라가지고 그 사진만 이제 남기고 나머지 사진을 다 지우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점프 사진을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고속 연속 촬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장 옵션이라는 것이 보여지네요. 저장 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핸드폰에 그냥 저장이 되겠지만, 자진의 저장이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JPG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RAW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여기는 무엇에 관한 거였습니까? 사진에 관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올려서 보시면 또 동영상에 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촬영을 하셔서요, 유튜브에 올리실 거면은요, 몇 대 몇으로 하셔야 돼요? 16대 9에 해당하는 풀 HD 사이즈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효율 동영상,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장 공간은 많이 차지는 하겠지만 고해상도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있네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동영상 찍으실 때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 떨림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쭉 위로 올려놓고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사진을 찍으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안내선이 좀 있으시면 편해요. 안내선이 있으시면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3 곱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로 3, 세로로 3의 안내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각형이나 3 곱하기 3이나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해주는 거는 없고요, 뒤로 가서요, 카메라를 보시면 아까는 줄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카메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도를 맞추실 때 사람을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고 해서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다가 맞추어서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각형보다는요 뭐가 좋을까요? 안내선 3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안내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사진에서 여기 수직, 수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저는 3 곱하기 3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요. 위치 태그는 저는 항상 켜놨어요. 저는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장소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위치 태그를 했을 때는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하고 싶으시면 예 항상 이렇게 켜놓으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꺼놓고 하시면 되겠죠. 자, 위치 태그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얼굴 형태 보완입니다. 자, 셀카를 찍으시면은요 얼굴의 윤곽이 좀 부드럽게 찍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저는 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카를 찍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좀 이렇게 보완이 되어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가 촬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촬영 방법입니다. 음량 버튼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촬영을 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 부분 터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성으로 촬영.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지만이 김치 그렇게 사진을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촬영 이렇게 하시면 버튼을 여러분이 누르지 않으셔도 촬영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죠? 제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스마일 김치 촬영이라고 하는 또는 찰칵이라면은 사진이,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켰어요. 그쵸? 자, 음성 촬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꺼져 있었는데 제가 켰습니다. 이렇게 켜고 촬영 방법 뒤로 가셔서 카메라가 나오면 제가 요거를 들고 김치 해볼게요. 카메라가 알아듣는지 제가 요렇게 갖다 놓고 김치 저는 요게 촬영이 안 되네요. 김치 자, 이렇게 촬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예, 촬영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스마일 기타 등등 하면 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김치 스마일 촬영 이렇게 하시면 음성으로 듣고 촬영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볼게요. 촬영 방법에서 여기 촬영 방법 터치를 안 켜놨군요. 네, 이거를 안 켰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김치 촬영. 자, 또 꺼졌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이어폰 있으시죠? 전부 다 이어폰 있으시죠? 그런데 셀카를 찍으실 때 손으로 뻗어서 셀카 찍기가 어렵죠?
또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한꺼번에 찍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이 손을 아무리 이렇게 뻗고 난 다음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버튼이 너무 멀리 있어서 누르기가 힘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찍어 볼 거냐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그 이어폰을 꽂아 보세요.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꽂아 보세요. 이어폰 꽂으시고요. 여기 설정에 가셔서 아까 촬영 방법에 클릭하셔서, 저는 여기시 꼭 자꾸 꺼지네요. 음량 버튼으로 여기에 여기가 음성이 아니고 여기 음량 버튼으로 누르기 이렇게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이렇게요. 자, 음성이 자꾸 여기가 안 돼서 촬영이 안 됐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요. 이 부분이 여기요. 음량 버튼 누르기요. 음량 버튼 누르기가 이렇게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켜셨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제가 카메라로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니고, 스캔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어폰을 꽂으셨으니까 음량 버튼에 플러스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딱 떼면은요, 이렇게 찰칵 지금 계속 사진을 찍었네요.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이 찍혀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약에 셀카 사진들을 찍으신다라고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손을 멀리 뻗으실 거 아니에요. 멀리 뻗으시면 저가 지금 저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잖아요. 누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어폰을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손 멀리 하시고 화면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이어폰 중에서 어떤 버튼이요? 플러스 버튼이요. 이어폰에 보시면은 음량을 조절하는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그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찰칵하고 사진이 찍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단체 사진 찍을 때 참 좋겠죠. 그죠? 이어폰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조정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사진을 찰칵 찍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제가 밑에다가 놓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검정색이에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요, 계속 제가 찰칵 눌러가지고 사진이 계속 여러 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찍혀졌네요.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진이니까 이렇게 즉시 눌러서, 자, 요것도 지금 사실은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 촬영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제가 이 설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흔들림을 보정해 준다라고 했죠. 근데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런 받침대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여러분이 잡으셨을 때 이런 형식으로 잡고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흔들림을 덜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요런 하는 형태대로 사진을 찍으셔야지만이 좀 흔들리지 않고 찍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세로로 사진을 찍으시고 가로로 찍으실 때의 자세입니다. 그쵸? 자, 요거 세로로 찍으실 때 요렇게 잡고 찍으셔야 되고요. 가로로 찍으실 때, 세로 찍으실 때는 손잡이를 요렇게 잡고 찍으셔야지만이 흔들림이 덜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가로 촬영과 세로 촬영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그 구도가 있잖아요. 이 구도는 여기 핸드폰에서 보시면 요거 가지고 이 안내선을 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면 좋겠죠. 그죠? 수평구도, 수직구도. 그런데 여러분, 구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수평구도를 요 위에다가 올렸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밑에다가 이렇게 맞췄을 때는 이런 사진이 나올 거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구조를 맞추시면 어떻습니까? 피사체를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이 3 곱하기 3 안내선에서 이 부분으로 해주시면은요, 요런 구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수평구도죠. 여기는요,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수평구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사진이 벌써 밑에다가 맞추는 경우하고 위에다가 맞추는 경우하고 사진 자체가 틀리게 보여집니다. 사진을 찍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도 촬영 기법인데요. 요 안내선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요. 4대3, 3대4, 4대3이나 3대4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요런 구도로 맞춰주시면은요,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비율.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평이 삐뚤어졌잖아요. 안내선이 없기 때문에 삐뚤어졌는데, 요런 부분은 안내선이 있어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구도의 사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하고 바깥에 가셔서 어떤 그 피사체를 가지고 찍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안에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요,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 봐보세요. 이 아이가 앞면이기 때문에요, 어느 쪽이 지금 현재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까? 이쪽에 공간을 많이 터줬죠. 그러죠? 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이기 때문에요, 요 공간을 어떻게 해요? 많이 비워줬죠? 그러면 이 여자가 피사체잖아요? 여자가 피사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에서 보시면, 여러분의 카메라에서 보시면 안내선에 여자를 어디다가요? 놓고 찍으셔야 돼요. 어디다가 요 부분에다가 놓고 찍으셔야 되겠죠. 그쵸? 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요? 요 아이를 어디다 놓고 찍으셔야 돼요? 요 아이는 이쪽에다가 요렇게 맞춰서 찍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비어질까요? 요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선의 쪽에 따라서 공간을 터줘야지만이요, 이 주인공을요, 훨씬 더 돋보이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요 안내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안내선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는 초보이니까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은 좋은 작품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고 계시는 어르신들 옆을 지나가는데 두 분이서 올림픽 공원에서 사진을 좀 찍어 달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찍으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사진을 밑으로 내렸어요. 제 몸보다 밑으로, 이제 제 허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사진을 촬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찍냐요. 그래서 두 분의 사진이 이제 키가 좀 커 보이게 찍으려고 그렇게 찍어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서 사진을 본인들이 찍으신 사진하고 제가 찍어 드리는 사진하고 비교를 해 보시더니 맞다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그 핸드폰도요, 보시면은요, 이게 있어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앵글이 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앵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찍는 그 자세에 따라서 하이가 되고, 아이가 되고, 로우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 앵글이다 그러면 피사체의 눈높이하고 같은 시선에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진입니까? 아이의 눈높이하고 카메라하고 시선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사진이 찍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내선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안내선이 요 가운데 이 부분에 와 줘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이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사진을 찍으면 요렇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찍히겠죠? 그런데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이보다 높은 위에서 찍은 거예요. 위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위에 머리부터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은 요 아이를 어디에다 놓고 찍으신 거죠? 여기 이 부분 여기다가 놓고 찍으신 결과가 됐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을 하이 앵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거죠.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찍는 거니까는요, 요 피사체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피사체가요, 여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기에다 맞추기는 하시는데,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었을 때 정면으로 이렇게 들고 찍지 마시고, 카메라를 여러분의 무릎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은요, 요런 구도로 사진을 찍는다라는 거죠. 그냥 키가 작게 보이는 사진, 정면으로 찍으면. 그죠? 위에서, 사람이 밑에가 있고, 카메라를 든 사람이 좀 위에 있으면은요, 자동으로 무슨 하이 앵글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카메라를 놓고 찍으셔야지만이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요런 구도의 사진들이 나와 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사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안내선을 이용을 하셔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오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뭡니까? 예, 타이머예요. 타이머.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랬더니 타이머가 저는 꺼져 있기 때문에요,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초, 5초, 아니면 10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2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2초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뭐라고 써졌어요? 2라고 써졌잖아요. 아까는 오프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은 2라고 써져 있죠?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2초 후에, 그렇죠, 이렇게 내가 누르고 난 다음에 2초 후가 지나면 촬영이 그때 찍히는 거예요. 이것이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면 창의성 있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창의성 있는 부분을 보게 하려면은요, 여러분의 카메라를 조금만 낮추어도 이렇게 좀 다른 정도의 사진을 전신을 길어 보이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항상 그냥 서서 본인의 자세로 그냥 누르기만 하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 조금만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시든지 위로 올리시든지 하시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이요, 이렇게 점프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사진을 클로즈업 시키시려면은요, 연속 촬영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서 그 많은 사진들 뭐 10카트면 10카트, 20카트면 20카트 중에서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 찍었던 사진 한 장을 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 렌즈는요, 광각 렌즈라서 피사체를 길게 왜곡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전신이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방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맞습니까? 채팅창에 지금 누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신호 좀 보내봐 주실랍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화면을 조금 만졌는데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디를 만져야 되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자, 잘 되고 있는지 누가 오케이라고 한번 신호 좀 채팅창에다가 보내봐 주십시오. 화면 조정을 좀 어떻게 해보느라고 건드렸는데 제대로 되는지 오케이죠? 자,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는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던 내용인데요. 화면이 왠지 모르게 뭔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평범한 사진이 싫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셀카를 잘 찍는 방법. 네, 셀카를 잘 찍는 방법. 카메라에 가셔서 셀카를 찍어 보도록 할 겁니다. 셀카를 찍으시려면은 여기에 맞는 건가? 셀카를 찍으시려면 여기를 방향을 이렇게 틀어 주셔야 되겠지요? 네. 셀카 잘 찍는 방법이요. 셀카를 잘 찍는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카메라가 위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카메라가 위로 좀 올라가 주셔서요, 턱이 아래로 떨어뜨린 턱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사진 속의 얼굴이 조그맣고 턱이 가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해야 돼요? 카메라 렌즈가 있으면은 카메라 렌즈보다는 어떻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시선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얼굴이요, 왼쪽 얼굴하고요, 오른쪽 얼굴하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쁘게 자신있게 나올 수 있는 얼굴이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이 예쁘게 나오신 분, 오른쪽이 예쁘게 나오신 분 각각 다 다른데요. 그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방향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라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셀카를 찍으셔야 되고요. 좀 셀카 찍을 때는 항상 어떠죠? 자세가 왠지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색하죠, 어색해. 어색하기 때문에요, 요런, 뭐라고 그러죠? 소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찍어 보시는 거예요. 표정을 좀 달리 해 보시기도 하시고, 예, 여러분의 이렇게 소품을 앞에다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고 찍으셔도 되고요. 그쵸? 저도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쑥스러운데요. 예,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셀카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카메라 앱을 설명할 때 오프라인 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 하면은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뭐죠? 엘리베이터 타면 사방이 거울이잖아요. 사방이 거울이기 때문에 전신 거울이에요. 전신 거울. 전신 거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탈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사진을 찍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듯이, 예, 전신 거울을 이용해서 셀카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표정 연습을요, 부담스럽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찍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진, 예쁜 사진을, 자기 모습을 찍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셀카는요, 저도 쑥스러우니까, 예, 여러분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사진을, 예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자, 연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벌써, 왜냐, 눌러졌어. 제가 이제 요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가지고 설정에 가서 제가 지금 현재 손떨림 보정도 해놨고, 촬영하는 방법에서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리고요. 음성, 네, 화면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아니면 손바닥을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랬을 때 사진이 또 찍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심박 센서를 눌러서 셀피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촬영이 찰칵찰칵 제가 누르지 않아도 돼버렸네요. 이런 설정들이 핸드폰마다 기능들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걸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이제야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제가 요 채팅창에다가, 예, 여러분 신호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아무도 신호를 안 보내주시네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셀카를 잘 찍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예쁘게 사진 찍으셨을까요? 저도 셀카 한 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렇게 썩 잘 나온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자, 이제는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진을 잘 찍는 방법입니다. 잘 찍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수평이나 수직만 잘 맞춰도 사진은 달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안내선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그 사이즈는요, 4:3, 3:4 요게 황금 비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재밌는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재밌는 사진을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은요,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에다가 무엇을 가까이 넣는 거죠? 소품을 넣는 거예요. 소품. 자, 제가 소품을 준비를 했어요. 요런 이렇게 소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다 같이 대놓고 먼 쪽에서, 아이고 이것이 또 안 서주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느 쪽 방향에다가요, 요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소품을 찍어 놨으면은 사람을 이쪽 부분에다가 뭔가 여기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이쪽 구도 정도에 이렇게 서 있으셔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은, 그렇죠? 요것만 크게 보이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작게 보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요 사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얹는 그런 모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얹는 모습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짚는 모습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는 부단한 여러분의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겠죠?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상반신을 찍을 때는요, 밑에까지 키가 길어 보이게 할 때는 여러분이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라고 했지만은요, 그러지 않고요, 뒤에 있는 배경을 중심으로 찍으셔야 될 때에는요, 그러니까 상반신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카메라가 어느 쪽으로요, 허벅지 중심이라든지 엉덩이 중심 쪽으로 여러분이 자르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좋은 작품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제가 여기 안에서 찍다가 보니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난감하고 찍기도 그렇고 그러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촬영 모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 모드. 여러분이 카메라를 찍으실 때는요, 이 촬영 모드가요, 후면 카메라인지 전면 카메라인지 찾으셔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 촬영 모드는 전부 다 후면 카메라예요. 그죠? 셀카를 찍는 거는 아니니까요. 후면 카메라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이요, 별로여서 사진을 찍을 거를 휴지통에 이렇게 많이 찍혔습니까? 찍힌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후면 카메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면 카메라로 바뀌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사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니까 이
촬영 모드가 음식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프로 등등 이렇게 동영상, 사진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핸드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핸드폰인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밑으로 가 있지만 어떤 분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죠. 이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 핸드폰은 그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여기 가운데에 모두들이 종류가 나와요. 이 모두 종류가 나오기는 하는데 핸드폰에 따라서 음식, 파노라마, 프로 이렇게 동영상 아니면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제 핸드폰을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무조건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최신 폰으로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한번 일단 보러 갈게요. 설정이라는 부분에 오셔서 쭉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사진에 대한 설정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저 같은 핸드폰인 경우에는요, 이게 카메라 모드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 모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카메라 모드에서 모드의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 없는 모드를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켜놓고 못 눌렸네요. 여기 카메라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모두 편집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모두 편집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밑에 보니까 마지막 사용 모두 유지라는 게 보여요. 자, 카메라를 열었을 때 이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드를 그대로 사용해 보세요. 내가 음식이었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딱 켰을 때 음식 모드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는 않고요. 자, 저는 항상 꺼놓은 상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모두 편집이라는 거 보이시죠? 모두 편집해서 보시니까 음악, 아웃포커스, 이렇게 음악이 아니라 음식, 아웃포커스, 기타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핸드폰마다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니까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스가 있고요. 파노라마가 있고, 프로, 나이브 포커스, 그리고 동영상, 사진, 예, 기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밑에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었을 때 나오는 모드가 요거죠. 제가 체크되어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기고 나타내고 라는 것이 그런 거죠. 자, 하이퍼랩스가 있는데 하이퍼랩스를 여기서 취소를 시키면은 그 모드 상태에 하이퍼랩스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하이퍼랩스도 추가를 시켜놓고 요 모드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요, 음식 아이포커스, 그리고 파노라마, 프로 등등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 부분 모두 제가 알고 있는 모두는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이실까요? 이 부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제일 처음 모두가 음식이었는데 이 모두의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시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요, 이 모두의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모두를 지금 현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체크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 프로를 없앨 거예요. 프로는 제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 사실은요, 잘 몰라요. 예.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 사진 작가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자, 뭐, 라이브 포커스, 요것도 한번 빼볼게요. 슈퍼 슬로우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데, 요건 두 개 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자, 요렇게만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제가 요런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뭐가 선택되어 있습니까? 음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를 처음에는 음식이었는데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맨 처음, 그리고 음식, 동영상, 사진,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요렇게 모두를 지금 설정에 가서 한 상태입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어쩐다는 거죠. 예, 요 부분이 보여지는 거예요. 카메라, 여러분의 카메라인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사진이 촬영이 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사진 촬영을 이렇게 들고요. 저는 연결되어 있어서 찍기가 좀 곤란하지만, 자, 이곳에서부터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곳에 놓고 가운데 버튼을, 아이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자, 고정을 시켜 놓고 했네요. 제가 이쪽에서부터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 클릭 하시고 딱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요, 요렇게 사진 촬영이 됐고요. 서서히 지금 현재 가운데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면서 사진을 쭉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요게요, 위치가 지금 바뀌게 되면은 높이가 조금 틀리게 되면 안 되죠. 처음에 내가 시작했었던 그 높이대로 맞추셔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서 찍으셔야 되는데, 제가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요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네, 다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볼게요. 제가 이렇게 촬영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모니터가 두 대여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길다랗게 이렇게 사진 촬영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요. 파노라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부터 저는 연결되어 있어서 또 카메라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자, 이곳에서부터 사진을 찍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딱 갖다가 놓으시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시작하시고 딱 화면을 한 번만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은요, 예, 카메라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라인이 보이잖아요. 요 라인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카메라를 움직이셔야 돼요. 이 가운데 라인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은요,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손을 놓으시고, 제가 지금 현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뺑글 돌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하셔서 정지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길다랗게 나오는 거예요.
길다랗게 나오면서 이렇게 됐을 때 터치를 하셔서 크게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제 요게 왼쪽 화면이 되겠고요. 왼쪽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화면으로 이렇게 카메라와 그 뭐죠? 마이크와 모니터와 핸드폰 사진 보이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배경이 보여지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언제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넓은 광장에 가셨을 때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정면만 사진이 찍히잖아요. 사방 360도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파노라마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 그쵸? 커다란 나무 같은 것들을 찍으신다든지 높은 건물을 찍으신다든지 그럴 때도 파노라마라는 요 모드를 사용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그 피사체를 전부 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 그러면 음식이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것이 음식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음식을 찍으면은요, 여기 요렇게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이 동그란 부분이 음식을, 요 가운데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주변이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빈티지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두운 느낌이 들도록 하시고 요 가운데 있는 이 음식만 조금 아웃포커싱 뭐 그런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 부분만 좀 밝은 느낌이 들도록 해서 맛있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는데 자 여러분이 음식이 요 위에 있다 그러면 음식이 위에 있으시면 위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니까 이 윗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요 주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음식들이 많이 있을 때 요쪽에 있는 음식을 강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럴 때는 요렇게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음식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그쵸? 제가 카메라를 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이 사각형이 어디로 내려올까요? 요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쪽에 있는 음식을 그러면 이쪽을 클릭하시면 요 부분만 음식이 있지만은 이 부분만 돋보이게 이 음식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서 또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음식 사진들이 쭉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의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 사진이 찍힌다라는 거죠. 자, 그냥 여러분 음식점에 가셔서 사진이라는 모드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하셔서 음식이라는 거를 클릭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진짜로 맛있어 보이는 그런 음식 사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동영상이죠. 제가 사진이라는 거를 클릭을 한 상태이고요. 동영상이라는 거를 클릭을 한 상태였을 때는 요 가운데 버튼이 틀리죠. 그죠? 요 가운데 버튼이 지금 현재로는 빨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빨간색 점을 눌렀을 때에는 지금 동영상이 이제 제 소리까지도 다 음성까지도 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7초, 8초 뭐 이렇게 하셔서 뭔가 모르게 지금 현재 화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요. 빨갛게 이렇게 점이 보여지면서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것인 상태이면은요. 이 부분만 어떻습니까? 조금 이 부분만 강조가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어떤지 보십시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그쵸?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또는 사진을 찍으시면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그만 찍어야 돼요. 동영상인지 사진인지를 구분을 하시려면 이렇게 보시고요. 수동하시려면은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은요, 동영상이 촬영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사진 모드로 바꾸시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사진 모드로 바뀌시고요. 사진 모드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넓은 영역을 찍으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만 강조돼서 찍힌다라는 거. 자, 요거 제가 화면 구성에서 설명드렸었죠. 자, 동영상 한번 감상할까요? 찍은 거. 소리까지도 다 촬영, 음성까지도 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7초, 8초 뭐 이렇게 하셔서 뭔가 모르게 지금 현재 화면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동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요, 빨갛게 이렇게 점이 보여지면, 자, 이렇게 하셔서 예,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고 슬로우 모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슈퍼가 들어갔으니까 좀 더 빨리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제가 동영상 이것을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게 제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완료가 돼버렸네요. 촬영을 했는데 요것을 해서 보시면은요, 슬로우 모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빨리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는 좀 이제 천천히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요, 천천히 보여지게 하려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슬로우 모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슬로우로 해볼게요. 슈퍼가 아니고 슬로우 모션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촬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촬영을 했죠. 제가 마구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떤 거냐, 그러면 하이퍼랩스라는 것이 있어요. 하이퍼랩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시는 거냐, 그러면 이럴 때 쓰죠. 지금 사거리에 보시면 그 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촬영을 하는 거죠. 5시간이면 5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의 촬영인데요. 그냥 기본적인 실시간으로 그 촬영된 거를 만약에 감상을 한다면 5시간짜리면 5시간 동안 봐야 돼요. 10시간짜리면 10시간을 봐야 되죠. 그런데 하이퍼랩스라는 걸로 봤을 때는요, 빠른 시간 동안에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자 하이퍼 랩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뭔지 모르게 요렇게 아까 슬로우 모션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로우 모션의 반대 뭔지 모르게 요렇게 자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랩스 재생.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른 시간에 길다랗게 찍혀져 있는 시간대를 빠른 시간에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이퍼랩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셀카를 잘 찍는 방법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 촬영 모드를 통해서 음식을 찍는 거, 파노라마를 찍는 거, 예,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찍는 거, 하이퍼랩스, 타임랩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하이퍼랩스라고 나오는 핸드폰도 있으실 것 같고요. 타임랩스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모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모지는 어떤 핸드폰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핸드폰은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AR 이모지 기능이 없어 또는 스티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라인 카메라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도 좋고요. 보시면 여기요, 라인 카메라라는 앱을 설치를 하셔도 좋고요. B612라는 앱을 설치하셔도 좋고요. 저랑 수업을 스마트폰 스마트폰 기초에서는 요거 설명을 안 했고, 스마트폰 활용이라는 수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에 해당하는 앱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요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나는 스티커가 핸드폰에 기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두 개의 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 앱에 있습니다. 자, AR 이모지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하시고요. 카메라 앱 켜주시고 AR 이모지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AR 이모지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요 이모지는요 셀카예요. 셀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디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론 셀카가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뭐를 해놓은 거죠? 타이머를 해놨나요? 타이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꺼놓고 그리고 셀카 사진으로 돌릴게요. 셀카 사진으로 돌려주셨더니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선택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요게 선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핸드폰에 있는 그런 사진이면서 사진을 찍은 거고, 보니까 소리까지도 나는 그런 모양이네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요. 자, 스피커 소리를 제가 줄일게요. 여러분은 스피커 소리를 켜놓고 쓰셔도 되는데 저는 방송이니까 소리가 나니까 좀 그렇네요. 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게 나오죠. 자, 랜덤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남아 있는 모양들이 랜덤하게 선택이 돼요.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또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했더니 아이고, 제 머리 위에서 야옹이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5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달력이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이런 사진인 경우에는 뭘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진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후면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셀카 가지고 찍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후면 카메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가 다양한 요 밑에요. 토끼 모양을 눌렀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모자 모양을 눌렀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모양을 눌렀을 때는 후면 카메라가 아니고 전면 카메라, 셀카로 찍어야지만이 나오겠죠. 자,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토끼 모양을 눌렀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저는 이 모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자, 제가 이 모양을 카메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있는 요 세 번째 밑에 부분에요. 요거 보이세요? 자, 요 부분을 누르면 상단에 여기 위에가 요렇게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또 나와요. 자, 제가 요렇게 눌렀더니요,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씌워질 수 있도록 자, 요런 모양도 나오죠. 요런 모양도 나오고, 많은 모양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요런 모양도 나오고, 자, 라면을 먹는 모양, 이렇게 하셔서 라면을 먹는 모양도 찍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티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스티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벌이죠, 벌. 벌꿀이 만들어졌네요. 자, AR 이모지까지 찍는 걸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잠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예, 갤러리 앱을 터치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앱을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갤러리 앱을 클릭을 했더니요, 저는 이 갤러리 앱의 하단에 보시면 사진 앨범 스토리 공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점 3개가 있고요. 물론 검색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카메라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필요 없는 사진, 연습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그런 것들은 즉시 제가 제거를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촬영한 그 부분인 경우에는 그냥 놔두었더니 이렇게 보여지고 이곳에 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터치된 요 사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요 사진 하나를 클릭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사진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이 길다랗게 찍혀 있어요. 요게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긴 거리인데 요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신 상태에서 뭐를 누르시느냐, 하단에 보시니까 연필 모양이 나왔어요. 요게 바로 편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편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라는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자르기예요. 원하는 형태대로 자르십시오. 그리고 색깔을 조절을 하십시오. 여기에 이모티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뭐를요? 글씨를 넣으십시오. 색상을 조정하십시오. 밝기를 조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르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자르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내용하고도 다르게 이제 비교도 한번 하십시오. 이 각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사진을 조정하셔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자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자르기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눌러주시면은요, 원본 사진이 이건데요. 자동을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제가 찍은 사진하고요, 원본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 핸드폰에서 색상 같은 것들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원래 사진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건데 저도 사진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늦게만큼 저녁 때만큼 찍다 보니까 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근데 자동을 눌렀더니 색상 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바닐라, 예, 여기 깊이 있게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숲속 느낌이 들도록 찍으려고 한다면, 영화처럼 찍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본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이기 때문에요. 요 특별한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 사진 앱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을 출력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모티콘들을 삽입을 해서 또 효과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T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서 여기에 어떤 사진이었다라고 글씨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편집 사진은 여기 사진 편집이라는 요 앱은요, 굉장히 포토샵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진 편집 기능이요, 엄청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진 편집이고 하니까 요 앱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